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는 눈부신 부흥기를 지나 교세 감소 현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부흥됐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힘든 현실이 됐는데요.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생태운동과 크로스로드가 주최한 제1회 개척교회 아이디어 공모전.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교회 개척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개척 아이디어들이 공유됐습니다.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홍대 움직이는 교회 김상임 목사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상임 목사는 매주 금요일 홍대 앞에서 밤을 새우는 10대들을 찾아가 쉼터와 음식을 제공했다면서 필요를 채워주며 전해진 복음은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졌다고 밝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홍대 길거리 사역을 진행한 움직이는 교회는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에게 공동 숙소를 제공할 정도로 성장해 교회 개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고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겐 뭐가 필요하니? 이 친구들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했고 춥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의 필요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더 주님의 교회는 지역 카페와의 협력을 통한 교회 개척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더 주님의 교회 신성훈 목사는 카페와의 상생을 통해 개척 초기에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카페도 교회 모임을 통해 운영에 도움을 받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어떤 공간을 임대했을 때 그 공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이 명백히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개척의 패러다임으로는 교회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의 카페 교회처럼 목회자가 사업자가 되어서 카페와 교회를 병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와 카페가 상생하며 연합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모델입니다. 이날 공모전에서는 이외에도 골목에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유튜브를 통해 조명하는 골목교회와 공유 워십센터를 통해 문화와 교회를 연결하는 레꿈터 사역 등이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교회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나눠진 교회 개척 아이디어들. 교회의 본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모범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평에 이어지지만 끝나지 않은 감염병 전파와 경제적 어려움 등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안산 지역 재래시장 사랑의 장보기와 생필품을 담은 희망 박스 5,000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생활에 제동이 걸렸던 지난 2~3개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교회의 섬김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6일 안산 보성 재래시장에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박경표 장로회장 등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해 간만에 시장 분위기가 들떴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면서 한국교회가 사랑 실천 운동으로 하나가 돼 어려움을 이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로 이번에 안산 재래시장에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사랑을 나누면 이 한국 사회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에는 NGO 단체인 굿피플과 함께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5,000 가정에 희망 박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햇반과 김 등 식료품과 손소독제, 마스크 등 약 20종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희망 박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야외 광장에서 진행된 희망 박스 포장 행사는 목회자와 장로 등 성도 250여 명이 함께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영훈 목사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 모범국으로 꼽히게 된 것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단합을 통해 꿈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가 한 2달 이상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굿피플과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주의 사랑하고 찾아가기 원합니다. 만들어진 5,000개의 희망 박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 조직을 통해 전달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서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 전환과 오프라인 예배 축소와 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고 예배를 회복해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D-Day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날은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아울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교총 측은 이번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30개 회원교단은 산하 5만 4천여 교회에 목회 서신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바퍼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잔치를 개최하고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도시락과 선물을 나눴습니다. 최일도 다일 공동체 대표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어버이라면서 쓸쓸한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열 체크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됐고 1,200여 명의 소외된 이웃에게 축하 공연과 함께 카네이션, 도시락, 선물 등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미주 전역 한인교회가 참석하는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회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장 양민석 목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국가 기도회 날 기도회 소식부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국가 기도회 날은 금년으로 6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트루만 대통령 때 의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되어 오던 국가 기도회 날은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매년 5월 첫 주 목요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지난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앞당겨 국가 기도의 날을 이미 선포하여서 함께 기도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이 팬데믹으로 상승 곡선을 타면서 더 많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기에 전미주 한인교계는 영적 백신과 영적 치료제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전통적인 기도일인 5월 7일 목요일에 다시 한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본에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기도회는 아주 뜨겁게 이루어졌고요. 대뉴욕지구 한인교협은 1부와 2부 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먼저 이창종 교협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회장 양민석 목사의 인사 및 구국기도의 설명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이어 교협 증경회장 송병기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부의 기도회는 회개 기도를 필두로 해서 코로나19 퇴치 및 극복, 그리고 미국 사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한국, 미주 교계, 또 청교도 400주년을 맞아서 청교도 신앙 회복,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 등 해서 7개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주 전역에서 모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동안 국가 기도의 날은
각 주의 교협이나 개교회별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전 미주 한인 교계가 사전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로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독교 TV 방송을 매체로 서로 연결하면서 또 지원하면서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미 동부는 뉴욕 한인 교협을 기점으로 해서 뉴저지 또 워싱턴의 한인 교협들이 각 기독교 단체들과 언론사 그리고 방송국들과 협력하여서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서부 역시 남가주 한인 교협과 기독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회가 아주 힘차게 열렸습니다. 특별히 자마 본부가 있는 중부 이스트 텍사스에서는 미국 교계와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풀리 영어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TV 또 그리고 라디오로 진행되는 근본 국가 기도회 날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간절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번 국가기도의 날이 기독교 역사의 큰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퇴치에 이번 기도가 큰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또한 근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계가 좀 더 성화되고 또 사회적인 책임에 더욱 민감한 교계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는 교계가 되고요. 또 힘들어하는 이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정부 정책과 시책, 또 지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정보 나눔에 활발한 그런 진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도의 날로 인해서 전 미주 한인 교협이 기도 가운데 하나로 묶여지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미주 교계가 더욱 기도에 불붙는 기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또 정보 같은 것을 교환함으로 한인 사회와 교계 뿐만 아니라 미국 커뮤니티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기도로 먼저 준비돼서 영적 부흥의 기초가 놓여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뉴욕 지구 한인교회 협의 회장 양미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친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사실 친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고 또 중국이 여기에 화답을 했네요. 네, 일단 5월 8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동안의 이제 이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틀 있다가 10일 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또 관계 협력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양측의 밀월 관계 뭐 브로맨스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측이 정말 우위와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동시에 이제 5월 9일은 이제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전승 기념일이라고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날이죠.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모스크바 광장에서 아주 이벤트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 9일 날 친서를 푸틴에게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또 김정은에게 이제 화답을 했고요. 일단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일단 본인이
이분이 5월 1일 날 순환 인비료 공장 건설에 이제 3주 만에 나타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위상을 이제 강화하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미국과의 협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서울하고도 좀 친서를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각국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도 이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북한 내부가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5월 1일 날 출연한 다음에는 아직 크게 동선이 또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 방역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5월 중에는 북한도 적극적인 어떤 대외 행보라든가 적극적인 국제 관계에 나서는 것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에서도 북한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주 재미난 현상이죠. 예. 이 몰랐습니다. 북한은 이 IT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그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이제 단번 도약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과거에 농업에서 산업에서 정보화로 이렇게 3단계가 경제 발전 전략인데 예. 농업에서 상업으로 가고 산업 가다 보면 IT 가다 보면 벌써 선진국은 저 멀리 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도약해야 된다. 아예 농업에서 IT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게 인도, 아일랜드 등이 이제 해당되죠. 예. 북한도 이런 모델에 굉장히 관심을 많아서 IT 발전 전략 또 관련 인력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예. 스마트폰 580만 대에서 600만 대가 이제 그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 유튜브죠. 요즘 대세 중에 하나가 2017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 꽤 됐군요. 에코 DPRK, 예,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메알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에코 DPRK라고 개설을 했는데 예. 이게 22만 뷰 정도, 뭐 광고비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최근에 나온 한 144회가 그 방영이 됐는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비싸지고 또 사재기 현상이 났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유튜브를 하나 찍었는데 이제 은하라는 영어를 잘하는 북한 여성이 나타나서 이름이 은하인가요? 은하입니다. 은하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무슨 왜냐하면 뜻일까 궁금했는데. 예. 외신에다가 이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영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양의 백화점에를 가서 네. 매대를 살펴보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물가가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뭐 그럴 리가 없죠. 뭐 수입품이 아닌다면은 이렇게 이제 반박을 현장 리포터식으로 하는 거죠. 그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세련되게 또 영상 카메라 이게 뭐 개인이 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튜브를 현안마다 나옴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건강 이상설을 위해 국제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남한 상대의 유튜브보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예. 하는 영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상당히 혼란했던 와중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 지원 시설의 완공이 임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예, 비어인드 패럴럴 분단을 넘어서라는 이제 북한의 어떤 현실을 들여다보는 미국의 NGO 이렇게 싱크탱크 예. 38로스라는 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NGO인데 여기서 이제 위성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위성 사진들은 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미국 정보 당국의 지원을 많이 받죠. 그런데 순안공항 평양에 내리는 순안공항에서 북서쪽으로 17km 지점에 실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냥 버려진 어떤 군사 시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각종 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으로써 예. 일종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데 위성 사진으로 볼 때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구축되고 있고 또 예. 차량으로 미사일 각종 시설들이 이동되고 있는 걸 볼 때 이게 이제 조만간 완공되면 중장거리 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지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이제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된 이 존 래클리프 하원 의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존 래클리프라고 이제 DNI 미국에는 17개 국가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인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의원이 텍사스인데 같은 텍사스 지역구의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존 래클리프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제 하원 정보위원회 이제 청문회격이죠. 거기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험은 중국과 러시아 못지않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예, 예. 이제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지만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김 전 위원장은 등장을 했고 다음 스텝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대외 전략의 변화가 생긴다고 볼 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이제 이런 게 관전 포인트인데 네. 5월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좀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일단 김 위원장이 원산에 뭐 가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원산에 가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정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전역에서 아직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기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또 미국 국내 정세가 워낙 지금 뭐 코로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과연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특히 백악관까지 지금 코로나 그렇죠. 확진자가 확산이 됐다고 그러죠. 그 보좌관 누구였죠?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밀러라고 예. 이제 대변인 여성 대변인이 이제 회의에 왔는데 그분이 이제 예. 또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텔레비전 CNN 틀면 나오는 파우치 질병 바이러스 국장도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고 우리로 말하면 뭐 식약청장, 보건청장 세 분이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감으로써 예. 상당히 이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뭐 적극적으로 만난다거나 뭐 관계 개선을 한 노력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네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 관련 소재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가포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생태운동과 크로스로드가 공동으로 제1회 개척교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안산지역 재래시장 사랑의 장보기와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 5,000개를 전달해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개개인의 삶은 결국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더욱 엄중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